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도 결석자가 있어서 영상을 찍고요. 자,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체크 좀 한번 할게요. 숙제 체크부터 할게. 페이지 40페이지부터가 숙제였습니다. 페이지 40, 41, 42, 43이 숙제였습니다. 자, 저런다. 페이지 40페이지부터 봅시다. 야, 지금 너무 좀 추운 것 같아서 나 개인적으로 일단 에어컨을 껐거든? 이제 내가 아주 평균치 기준으로 좀 덥다 싶으면 다시 킬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야 아마. 자, 40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번에서 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난 숙제는 아직 채점을 안 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채점을 하시고, 여기는 바로 질문을 받을게요. 채점 안 했어? 빨리 해, 빨리. 자, 페이지 1, 2, 그러니까 넘버 1, 2, 3, 4, 5에서 질문 조금이라도 난 이거 헷갈린다 하면 질문을 하면 돼. 혹시라도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수업 중에 질문이 안 나와. 그럼 내가 안 풀어주겠지. 근데 나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1, 2, 3, 4, 5 질문 없으면 6, 7, 8, 9, 10, 11에서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여기 눈치 보지 말고 모르는 거는 그냥 질문을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13번, 14번도 내가 볼 때는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제일 밑에 서수형 17번 잠깐 볼게. 저거 원래는 저 그림에서 빨간 게 양성자고 17번 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야. 빨간 게 양성자고 하얀 게 중성자였는데 확률적으로 태초에는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길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몇 개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엇비슷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율이 1대1이었는데 그 수치를 환산하려고 4개, 4개, 그러니까 토탈 8개, 8개, 그러니까 4줄이지, 2개씩, 4줄. 그래서 총 8개가 양성자, 원래는 8개가 중성자였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는 거는 미묘하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근데 온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흡수하기도 무난하고 방출하기도 무난한데 이제 얘네들이 이런 어떤 변화가 아무 때서나 생기는 게 아니고 몇천 켈빈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온도, 그러니까 몇억 켈빈 이상의 몇천 켈빈이 아니고 몇억 켈빈 정도 이상의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나게 높은 온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까지 점점점 식어가기만 하지 중간에 뜬금없이 더 뜨거워져 본 적은 없어. 우주 평균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조금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식어갈수록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커트라인 온도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생겼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안 생겼다. 이 소리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신하는 일은 안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 이제 조금 더 식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이에 중성자는 양성자로 좀 더 변신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게 1대1로 계속 생기니까 둘의 쪽수가 엇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성자는 양성자로 되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돼. 그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1대1에 비율해서 양성자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얘 늘어난 만큼 중성자가 줄어들지. 그래서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산정한 우주 방정식이 있어. 그냥 랜덤하게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우주 방정식에 이론적으로 대입을 해서 이 정도 온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라는 게 다 수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대략 7대1. 그래서 14개, 2개 정도 비율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또 식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4개, 2개. 그래서 이게 양성자야. 우주의 양성자가 이만큼. 여기서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 값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지금도 총 개수는 얼마인지 잘 몰라. 이렇게 되고 중성자가 이만큼이 남았어. 그래서 얘랑 현재 개수의 비율로 보면 몇 개냐? 14개 대 2개잖아. 그러니까 7대1 정도의 쪽수 비율이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얘는 양성자이지만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야. 이 정도 지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랑 수소 원자랑 얘기가 달라. 왜? 수소 원자는 양성자의 전자가 하나 들러붙어야 비로소 수소 원자가 되고, 아직 전자가 달라붙기 전의 양성자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는 수소 원자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얘네들이 시간 지나면서 이제 수소 원자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달라붙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헬륨 원자핵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가 달라붙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륨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 되는 거야. 근데 전자는 개수가 겁나게 많아요. 쪽수가. 거의 무한리필급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무한리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주의 전자는 널리고 널렸어. 그럼 결국엔 최종적인 원자를 결정하는 수는, 원자 수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 요인은 전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자 핵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얘네들보다 전자는 엄청나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수소 원자가 12개가 만들어져. 헬륨 원자가 1개밖에 안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 순간 수소 원자의 개수와 헬륨 원자의 개수의 비율, 쪽수의 비율을 물어보면 12대1이야. 근데 이제 질량비란 말이야.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는 질량이 거의 기본 질량 1로 설정을 합니다. 1g이라 소리가 아니야. 이거 역시 그냥 최소 비율 1이라고 설정을 한 거야. 그렇다면 질량 비율은 얘는 질량 1짜리가 12개 있는 거고, 얘는 질량 4짜리가 1개 있는 거야. 쪽수 비율은 12대1이죠. 그래서 질량 비율은 현재 이 우주에 있는 토탈 질량의 비율은 12대4 약분하면 3대1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과학에서 뭐 화학도 그렇고 뭐 물리도 그렇고 이 모든 어떤 비율, 야 누가 몇 프로야? 누가 몇 프로 들어있어? 할 때는 무조건 질량비가 기본입니다. 쪽수 비율, 부피 비율 그런 거 아니라고. 무조건 질량 비율이야.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 바닷속에 염분이 들어있는데 염화나트륨이 몇 프로 들어있고 염분 중에,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염화마그네슘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야 작년에. 거기서 몇 프로라고 나오는 것도 다 질량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피 비율이 쪽수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지. 17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년에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시험에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아니고 요즘 트렌드는 거의 다 객관식 번호 찍기야. 근데 이 히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오른쪽 실력업으로 가볼게요. 실력업에서는 내가 볼 때는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1번부터 됐냐? 1번부터 해볼게. 그래서 실력업이라는 뜻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 그런 뜻이, 앞에보다 얘가 좀 더 어렵지. 여기는 네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내가 그냥 순서대로 네 문제를 다 풀어볼게. 이 중에 누구는 1번이 헷갈리고 누구는 2번이 헷갈리고
인원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헷갈릴 거야. 너는 뭐 틀렸냐? 너는 3번이 어렵냐? 뭐 이렇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1, 2, 3, 4를 순서대로 다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 그림 가는 별 A를 관측한 스펙트럼이야. 야, 하람, 이거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이야? 위에 그림. 그렇지, 위에 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밑에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치?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별에서 뜨거운 빛이 나왔다가 그 앞에 차가운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얘를 지났어. 그럼 여기에 차가운 원소가 예를 들면 한 종류 정도 수소 같은 애들이 잠깐 차갑게 남아있었어. 그냥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수소 덩어리가 이만큼 있었어. 그럼 아무도 없었으면 태양에서 온 빛들이 고스란히 지구에 예를 들면 도착을 하는데 중간에 수소 덩어리, 기체 덩어리가 한 요만큼 있었어. 그럼 태양빛이 오다가 걔를 지나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중간에 수소가 뾱뾱뾱 이렇게 뭐 좀 빼먹은 느낌인 거야.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반대로 밑에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때 나오냐면은 이 동네에 또 수소만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저 수소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엄청나게 달궈진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수소야, 간단히 말하면. 태양은 뜨거운 수소가 아니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애지. 근데 여기 마침 수소만 있어. 근데 그게 뜨거운 수소야,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하는 장비가 따로 있다고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 그런 장비를 구분하면 저런 게 나올 수 있다. 대충 그런 거고, 가와 나는 일단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르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가와 나는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이라면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는 똑같이 나와야 돼. 파먹었느냐, 그 자리를 칠했느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스펙트럼이 똑같이 나와야 돼, 위치가. 대충 이런 상황이야. 자, 기억. 가는 대기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이다. 여기서 대기 역시 별빛의 최초 온도에 비해서 차가운 애야. 예를 들면 지구 대기를 예를 들어 볼게. 지구 대기 저기 하늘쯤으로 올라가면은 공기 겁나 차갑지. 태양보다 뜨거울 일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꼭 대기만을 뜻한 건 아니고 대기를 통과하면 저런 게 나온다. 이제 그런 거보다 연속 스펙트럼이 어떤 특정한 물질한테 에너지를 뺏기면 저런 그림이 나온다가 일반적인 표현법이야. 그럼 기억의 의미는 뭐냐면, 야, 대기를 통과해도 저런 그림 나올 수 있어? 가능해? 그런 취지야. 그러니까 기억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별 A에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냐? 아니야. 왜냐하면 별 A에는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 둘이 안 겹쳐. 이게 스펙트럼 겹치는 거 니네 중학교 때 했잖아. 그 뭘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해가지고 중학교 때 찍찍 선 그어가지고 저 속에 뭐뭐뭐 들어있니? 시험 문제에 그런 게 있었어. 중학교 내신에. 기억나냐 안 나냐? 그런 거 있어. 쭉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X 있어. 밑에 A, B, C 있어. X 속에 들어있는 애는 누구누구 들어있니? A와 B만 들어있어. 이런 거 기억나지? 그거야. 그려보니까 안 겹쳐. 그럼 니은 틀렸어. 별 A를 구성하는 별 A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야. 위치가 바뀌려면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바뀌어? 두께가 바뀐다고 그랬어. 두께가 바뀌어. 쪽수는 자리는 똑같아. 근데 그 자리에 두툼하게 나타나면 질량이 많구나. 그 자리에 얇게 나타나면 질량이 얼마 없구나. 이렇게 위치가 바뀌진 않아. 위치가 바뀌면 원소의 종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니은 이거 틀려서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2번 볼게. 그림 가나다는 빅뱅 초기 우주에 생성된 입자야. 자, 잘 봐봐. 제일 왼쪽에 있는 애는 제일 왼쪽에 한 덩어리 안에 쿼크가 또 3개가 들어있지. 그럼 쟤는 일단 뭔진 몰라도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야. 일단 저 그림 하나만 보면. 그지? 그럼 오른쪽으로 갔더니 빨간애 있고 녹색 2개 있잖아. 그러면 저 둘 중에 하나는 양성자고 둘 중에 하나는 중성자야. 그럼 나라는 애는 빨간, 한마디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상징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뭔지 몰라도 헬륨이지.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빨간 애가 양성자인지 녹색이 양성자인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모르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가 그림을 보면서 녹색이야. 근데 쟤가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제 다 그림을 봐. 나는 헬륨 원자야. 왜? 전자까지 달라붙었잖아. 이게 정확한 명칭이야. 그 다음에 다 그림은 헬륨 원자 핵이야. 왜? 전자 없잖아. 그렇지? 다는 이거야. 여기에 전자가 달라붙으면 중성이 되면서 원자가 된다고. 아직까지도 빨간애랑 녹색이랑 누가 양성장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가는 음전하를 띈다. 중성 아니면 플러스야. 왜냐? 양성잔지, 중성잔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럼 가는 경우의 수가 중성이거나 플러스거나지.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거야. 일단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입자의 생성 순서는 아니 보자마자 가가 제일 먼저 만들어줬고 다 알아. 야, 인간적으로 이건 안 배워도 알겠다. 솔직한 얘기로. 야, 눈치 봐서 제일 쬐깐 놈이 당연히 제일 먼저 만들어줬겠지. 야, 솔직히 니은 보기도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얘는 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적으로 문제 있는 애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진심이야. 이 정도도 본인이 판단 못한다? 이거는 중3짜리 IQ가 아니야. 야, 초등학교 6학년하고 나한테 물어봐도 야, 저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생겼을 것 같냐 하면 눈치 좀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도 이 정도는 대답하겠다. 그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니는 틀렸고 당연히. 나가 되었을 때 우주. 나가 뭐냐면 다에서 나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그 원자 핵의 전자들이 달라붙어. 그 전자들이 우주에 막 먼지처럼. 왜 니네 왜 여기에 연기 쫙 끼면은 막 뿌에서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다 어느 연기가 쫙 사라지면 그렇잖아. 여기 안경 쓴 사람 있으면 알 거야. 우리 요새는 여름이라 그럴 일 없지만 겨울에 왜 밖에 있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안경 쫙 입김 끼잖아. 그게 전자가 겁나게 많은 상태야. 그러다가 이거 벗어가지고 뜨거운 데다 갖다 놓고는 아이 귀찮아. 닦는 성격 급한 사람 닦지만 귀찮으면 그냥 놔둬. 한 1분 정도 지나면 쫙 펴져. 그지? 없어져. 안경 쓴 사람은 다 겪어봤을 거야. 그게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왜 그러냐?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어서.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그래서 다에서 나로 넘어오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러니까 디귿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 암기를 해야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암기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게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알아는 주라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내가 올해도 고등학교 1학년 형아들을 이제 니네보다 1년 선배, 혹은 2년 선배, 혹은 3년 선배 가르쳐. 난 똑같이 가르쳐. 뭐 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뭐 매년 얼마나 달라지겠니? 비슷하겠지. 이미. 그치? 스타일이라는 게. 근데 시험을 보면 같은 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있어서 시험 보고 나면 1등급 받는 애가 있고 그 와중에 2등급 받는 애 있고 아예 공부 안 하고 띵가띵가 노는 놈도 있겠지. 수업하는 놈 중에. 그럼 3등급도 나오고 뭐 한단 말이야. 그럼 차이가 뭐냐? 1등급 받는 애는 내가 이거 외우라고 다 외워. 2등급 받는 애는 조금 외우다 말어. 3등급 받는 애는 안 외워. 그 차이야.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니네 그 중학교 때도 내신을 봐봐서 알겠지만 중학교보다는 당연히 고등통합과학이 더 어렵지. 고등부니까 레벨이. 야, 중등보다는 어렵지 싶었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까지는 IQ에 엄청 큰 영향을 받진 않아. 머리가 좋으면 뭐가 좋으냐면 학습 시간이 단축이 돼. 유리하지. 머리 좋으면 무조건 유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IQ가 뭐 한 대한민국 평균 IQ가 105에서 110 사이야. 한 100에서 105, 110이면 그 와중에 좀 좋은 편이야. IQ 검사를 정밀하게 해봤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평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애가 IQ가 150이야. 엄청 유리하지. 왜? 걔는 한 번 보면 잘 암기력까지 좋은 애들은 한 번 보면 잘 안 까먹으니까 무조건 유리하지. 근데 나는 IQ가 110밖에 안 돼. 그럼 불리하지. 그럼 어떻게? 3번 봐야지. 2번 갖고도 안 돼. 3번 외워야지. 그럼 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 세상이 그런 거야, 얘들아. 차은우 통합과학 안 배운다니까. 차은우가 통합과학을 뭐하러 배워? 그냥 도로댕겨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야, 차은우 가만히 지나가도 사람들이 웃어. 아무 말도 안 해도. 보기만 해도 웃더라야. 나는 졸라 웃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애들이 안 웃어. 근데 차은우는 지나가면 웃어. 얼마나 불리해. 나도 차은우 보면서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난 어떻게? 공부를 해. 그래, 학창 시절에 나는 공부를 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억울해? 할 수 없어. 세상이 그런 거야.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얘들아. 혹시라도 주변에서 세상은 공평하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본인 IQ를 대충은 알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정확히까지는 몰라도 굳이 나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아니면 중간쯤 나 빡대가리 나는 알잖아. 그 셋 중에 뭔지는 알잖아. 근데 중간에서도 내가 좀 위인지 좀 밑인지는 정확히 구분을 못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천재인지 평탄지 빡대가리인지 셋 중에 하나를 알잖아. 그치? 근데 내가 평타야. 그럼 어떻게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빡대가리다. 그럼 공부를 하면 안 돼. 딴 거 해야 돼. 공부 안 돼, 안 돼. 안 돼. 극복이 안 돼. 빡대가리다. 본인이 빡대가리인 줄 알면 내 다음 주부터 오지 마. 나 주변에서 빡대가리 소리 너무 많이 듣다 이 중에 혹시 그럼 오지 마 다음 주부터. 그리고 그 돈으로 딴 거 해. 딴 거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그런 거 해. 공부는 절대 안 해. 공부는 극복이 안 돼 얘들아. 혹시라도 주변에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야. 내가 가장 객관적으로 나 선생님 우리 요즘 MBTI로 하면 대문자 TTT야 내 성격이. 절대 그 빈말 그런 거 없어. 나 못하면 못한다 그래. 너 공부 접어라 그러는 스타일이야. 할 수 있어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에 속지 마. 할 수 없어. 근데 평타는 돼. 평타가 천재가 되진 않아. 근데 얘들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천재만 좋은 대학을 가진 않아. 노력으로 커버가 되니까. 대신에 고생을 하지. 야 그래서 머리 평균 이상이 내가 머리가 정말로 IQ가 한 평균 정도야. 그 IQ 110 정도 된다고 치자잉.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갔어. 존경해야 돼. 왜? 얼마나 노력을 했겠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 성실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IQ 110짜리가 서울대 나왔잖아. 회사에서 더 좋아해. 왜? 쟤는 무조건 뭘 시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미 검증이 됐잖아. 그치? 근데 IQ 막 160짜리가 서울대를 갔어. 쟤는 폭탄이야, 폭탄.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서울대만 왔지. 쟤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애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의외로.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 정말 희박하게도 머리가 겁나 좋은데 성실해. 사기 캐릭이야. 걔들하고 근처도 가지 마. 경쟁을 아예 하지 마. 왜? 여러분들이 못 이겨. 물론 난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우리가 몇 번 봤냐? 오늘 세 번째 수업이네? 세 번 봤으니까 니네들이 천재인지 일단 빡대가리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 이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천재인지 아니면 조금 머리 좋은 편인지 그것까지는 나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빡대가리 있으면 티는 나. 근데 다행히 여기는 언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 나는. 응?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과학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가 충분히 커버가 돼. 수학은 또 느낌이 달라. 수학은 머리 좋은 놈이 무조건 유리해. 절대적으로 많이 유리해. 근데 과학은 좀 얘기가 달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리고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근데 내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있지. 이 차이는 뭐냐? 몸뚱아리가 안 따라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몸뚱아리가 따라가느냐 아니다 못 따라가느냐 이 차이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잠깐 뭐 인생 얘기 좀 해봤는데 뭐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또는 공부하는 요령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억울해. 억울한 건 맞지만 충분히 어느 선까지는 커버가 돼.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돼. 자, 그래서 2번까지 풀었습니다. 3번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빅뱅 이후 우주에서 입자들이 생성되는 시기야. 자, 이거랑 거는 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퍼져 있다가 점점 뭉치는 게 T 시간이야. 왜?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애들이 뭉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제일 퍼져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거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뭉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시간적 연대기로 따지면 나중 시간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대충 봐도 야 가가 제일 먼저네. 그 다음에 나네. 그 다음에 다네. 야 대충 봐도 알아야 돼. 이거 안 배워도 알아. 이거 눈치만 좀 있으면. 3번은 그런 상황이야. 그러고 잘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저
회색이라고 해야 되냐? 회색이랑 뻘건애를 봤더니 하나는 중성자고 하나는 양성자일 거야. 근데 가 그림만 봐서는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인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리고 눈치에 있으면 제일 쬐깐 놈이 전자겠지. 그지? 자, 나로 갔더니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뭉치고 옆에 뻘건애 하나 또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만 봐서는 얘가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맞지? 냉정히 말하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배웠잖아? 눈치가 있으니 확률적으로 저 뻘건애가 중성자일 확률보다는 수소 원자의 핵으로 보는 게 앞뒤 내용상 조금 더 타당하지. 이런 거는 시비 걸지 말고 눈치 있게 이해하려는 게 효율적인 사람이야. 그치? 자, 다음 갔더니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지. 뻘건애가 양성자 맞네. 가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치? 자, 기억. C가 누구냐? 전자야. C 입자. 돌려 얘기하면 전자 3개가 결합해요. 중성자 만들어졌다. 노노노 틀렸지. 여기는 지금 쿼크 그림은 없어. 쿼크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현재.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우주 온도는 무조건 옛날로 갈 때가 제일 뜨거워. 지금 얘는 연대기로 따지면 가나다 순서니까 가가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대충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는 빅뱅. 이거 외우라 그랬어. 야, 다른 시간은 하나도 안 외워도 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크게 2가지야. 첫 번째, 우주 나이가 약 138억 년 정도 됐다. 한마디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빅뱅 터진 시기가 약 138억 년 정도 됐다. 하나랑 그 다음에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즉 원자에게 전자가 달라붙기 시작한 시점이 약 38만 년 전이, 빅뱅 이후 38만 년 후다. 빅뱅 생긴 이후로 대략 38만 년 정도 흘렀고,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냐? 이 우주에 최초의 입자가 아니고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이야. 그 정도는 좀 기억해.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2개야, 2개. 138억 년,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이야. 오늘부터 38만 년 전이 아니야. 거꾸로 빅뱅 후에 38만 년. 그럼 오늘부터 따지면 얼마? 138억 년이야, 그냥. 원자도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답은 니은, 디귿, 기억은 틀렸고요. 자, 4번 볼게.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과 입자가 생성된 시기야. 자,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A에 들어갈 말이 뭐야? 쿼크와 전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기본 입자라고 불러. 얘들아,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도 알아두세요. 그렇게 됐어.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에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져. 그럼 B에 들어갈 시간이 언제쯤이다? 38만 년이다. 됐죠? 여기까지. 응? 자, 기억.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몰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말지. 이 동네랑 저 동네랑 팽창 속도를 재보잖아. 그럼 조금씩 달라. 막 등속도로 운동하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기억 맞는 말. 니은 A 시기에는 전자와 쿼크니까 전자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 쿼크가 빠졌어. 그럼 니은 틀렸어. 디귿.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작아지지. 왜? 태초에 빅뱅 시점에 총 질량은 그대로야. 그럼 한마디로 입자의 총 개수는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만 커진 거야.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작아져요. B 시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 이 질량비. 쪽수비가 7대1. 쪽수비가 7대1. 질량인지 쪽수인지 이런 거 주의하라는 말이지. 됐죠?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여기 풀었고, 자, 다음 45페이지. 지난주에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태양 수준의 별의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주 먼지라고 해서 우주 막 그런 입자를 대부분 수소 헬륨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 그러다가 슬슬슬 뭉쳐. 이게 어느 날 확 뭉치는 게 아니야. 이거 뭉치는데도 한 1억 년, 2억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시간적 개념이 완전 달라. 우리한테는 한 3, 4년만 해도 되게 긴 시간이야. 니네 기준으로 3, 4년이면 뭐야? 학교의 종류가 바뀌어.
초딩에서 중딩, 중딩에서 고딩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3, 4년만 해도 긴 시간인데 3, 4년 따위는 우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그래서 막 이런 애들이 막 몇억 년 동안 뭉쳤어.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뭉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 말고 뭉치는 과정에서 조금씩 뜨거워져. 근데 처음에는 워낙에 넓은 상황에서 이렇게 뭉쳐지니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겁나 뜨거워져. 그래서 자 얘는 주된 원료, 아니 주된 이 성분이 뭐라고? 뭉쳤어. 주된 성분이 뭐라고? 태양 만들 거야. 이렇게 뭉쳤어.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원소. 수소 헬륨이라고. 우주에 수소 헬륨이 제일 많아. 그 수소 헬륨이 뭉쳤어. 그래서 뭉치면 점점 뜨거워져.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리미트 온도가. 그게 뭐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리미트 온도야, 온도.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으로 변신해.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를 내. 이렇게 시작을 해. 이게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이렇게 항성 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시점을 주계열성 메인이란 얘기야. 야, 주자 들어가면 메인이야, 메인. 주인공! 걔가 메인이잖아. 주계열성 단계라고 불러. 지금 태양이 딱 2단계야. 그래서 태양은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 약 49억 년 정도 됐다 그래. 반올림 조금 해서 보통 50억 년이다 그래. 태양이 지금 2단계야. 그럼 태양은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을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냐? 약 50억 년 정도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최초 태양은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태양의 나이가 대충 한 100억 살 정도. 그러니까 태양의 예정 수명이야.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예정 수명. 그래서 이 단계가 주계열성이야. 이만큼이.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수소가 무한리필이 아니다 보니 언젠가,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언젠가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고갈되고 그럼 뭐가 돼? 헬륨이 돼. 그럼 폭발이 잠깐 멈춰. 그러면서 또 압축돼. 왜? 중력은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또 뭉치면 중심부가 더 뜨거워져. 그래서 1억 켈빈 이상이 돼. 1000만 켈빈 이상 하면 10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1억 켈빈이 되면 수소가 뭉쳐서 뭐 만들어? 수소 다음에 넥스트 원소들 탄소, 질소, 산소. 그래서 보통 그 단계를 이 시점에서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는 보통 잘 표현을 안 해. 근데 질소도 좀 섞여 있어. 근데 얘네들이 좀 더 유명한 애들이잖아. 이렇게 만든다고 표현을 해. 그럼 이제 언젠가는 또 헬륨도 다 고갈되고 얘네들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또 압축돼. 리플레이 하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뭉치다 터지다. 다 끝나면 또 뭉치다 터지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다가 중심부가 이거로 됐어. 근데 얘네들도 이론적으로는 또 핵융합 반응을 해서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다른 애로 바뀌어. 근데 그러려면 온도가 또 더 필요해. 근데 태양 수준의 질량에서는 여기가 리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중심부는 열심히 압축을 하고 온도가 올라갔으나 온도가 또 죽을 때까지 올라가지도 않아. 왜? 입자들의 총 개수가 정해지지만 아무리 뭉쳐도 애들이 막 이렇게 죽을 때까지 뭉치나고 이렇게 뭉치다가 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현재 8명 있어. 야 니네 모여? 더 모여? 더 모여? 더 모여? 니네 아무리 눌러도 라스트 부피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니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지? 어깨 닿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욕하는 놈 생기가 이제 더 못 모여. 아이씨 아파요 이러면 이런 애들 생기겠지 어느 시점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없지만 이제 표면에서 핵융합 반응이 생겨. 그러면서 태양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현재 우리 태양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이 어느 순간에 뻘겋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 궤도가 대략 목성 궤도까지 온다 그래. 그게 언제? 오늘 기준으로 약 50억 년 뒤에. 태양의 수명의 끝자락에서. 그러면은 지구고 뭐 화성이고 뭐 다 먹히는 거지. 뭐 목성까지 거의 달 뻔 달랑말랑하는 수준으로 태양이 부풀어 오르는데 얘를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한자로 해석하면 빨간색 커다란 놈, 뭐 대충 이런 뜻이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만큼 커져서 멀어지지. 그럼 얘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우주로 흩날려서 이제 우주먼지로 흩어져. 그러고서 저기 어딘가에 또 몰려.
그러면서 또 무슨 또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겠지. 우주를 막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그냥 영원히 먼지로 떠돌아다니는 놈도 그 중에 좀 있을 테고. 그럼 중심부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 근데 여지까지는 겁나 뜨거웠어. 그치? 근데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없어요. 식어. 그렇게 식어가는 애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우리 우리 핫팩처럼 금방 식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식어가는데도 또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이 길게는 몇백억 년이 걸린대. 그래서 현재 주변에서 백색 외성의 현재 모습, 끝자락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게 우주가 138억 년인데 자 태양만 해도 기본 수명이 100억 년이야. 또 식으려면 100억 년이 걸려. 그럼 우리가 저기 백색 외성 식었네, 다 식었네, 쟤 겁나 차갑네를 관찰하려면 못해도 한 200억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200억 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그냥 지금 우주 어딘가에는 식어가는 백색 외성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얘가 다 식은 거는 아직 관찰을 못했다는 거야. 자 정리. 태양 수준의 별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 산소 끝. 그리고 라스트 진짜 끝은 백색 외성. 여기 키워두고 당연히 중간 과정까지 다 알아야지. 그게 책에 다 나와 있는 애들이고. 자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몇 배? 10배 이상인 별이 있어. 원리는 똑같아. 좀 전하고 똑같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스타트야.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어. 그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니까 크기는 또 얼마나 크겠냐. 그럼 입자의 개수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 분자 개수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이 뭉치면 그만큼 좀 더 뜨거워져.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한 번 더 생겨. 옛날에 뭐 어떤 만화, 니네는 잘 모르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엄청 진짜 선풍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슬램덩크와 더불어 대한민국 만화 중에 내가 볼 때 역사상 최고의 만화급으로 봐도 될 정도로 일본 만화지.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사람이 이제 나도 당연히 광팬이었고 초반에 너무 재밌었어. 근데 마지막에 막 너무 질질 끄는 거야. 드래곤볼 본 적 있는 사람 없지. 니들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해봐. 거의 한 20년 전 이상의 만화인데 니들은 관심도 없지. 니들은 원피스 세대 아니냐? 아니냐. 원피스도 안 봤냐? 원피스도 니네 기준에서는 또 옛날 거지. 요새 뭐냐? 나 잘 모르겠다. 요새 만화를 안 봐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보면 나중에 그 빌런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이 정도 약하다가 주인공은 이만큼 세죠. 이 새끼가 막 변신을 해. 일단 변신. 수소에서 헬륨으로 막 변신해. 그럼 주인공은 또 세진다? 막 이렇게 막 유치한 그 개념이 있잖아. 얘는 더 세. 3단 변신, 4단 변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럼 태양보다 더 질량이 큰 애들은 여기서 뭐까지 만들어져?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또 핵융합 반응을 해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져. 그러면 또 철이 원자번호가 35번이거든? 아니 26번인가? 기억. 원자번호가 26번인가 그럴 거야 얘가. 근데 원자번호가 26번인데 여러분들 주기율 생각하지만 제일 넘버 큰 애가 막 118번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애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하면 얘보다 더 무거운 원소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역시 이번에는 태양보다 10배 큰 행성들은 리미트가 이거야. 왜냐? 철이 또 뭉쳐서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또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은 온도 못 올린단 말이야. 온도가 뭐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태양 수준은 리미트가 탄소, 산소. 태양보다 10배 큰 애들은 리미트가 철이야. 자, 철까지 만들었어. 이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 끝났어. 그러면 이제 또 부풀어 올라.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태양 수준이 부풀어 오르면 이름이 뭐였어? 적색 거성이었지. 근데 얘는 또 등치가 겁나 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이 적색 초거성이야. 초자 붙였다고. 뭐 초자 붙으면 막 되게 세면 막 초 붙이잖아. 근데 중심부가 얘들아 엄청 밀도가 크다 보니까 핵융합을 못 하거든. 근데 우하고 뭉쳐. 근데 뭉치다가 지들끼리 너무 압력이 세니까 어느 순간에 빵 터져. 그게 뭐냐? 초신성 폭발. 그럼 빵 터지면서 또 우주로 흩뿌려져.
그럼 또 어딘가에서는 별 되는 놈도 있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겠지? 그래서 또 이걸 핵이라고 그래. 영어는 코어라고 그러지. 코어. 핵이 뭉쳐. 근데 얘가 중력이 엄청 셀 거 아니냐. 꽉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중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한대급으로 커져서 꽉 뭉쳐 있는 애가 뭐 되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블랙홀 안에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 안에 꽉 뭉쳐있는 애를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블랙홀이 뭐하는 놈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는 들어봤잖아.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세서 빛조차도 못 빠져나온다. 야, 이 정도는 들어봤을 거 아니냐. 그지? 그게 블랙홀. 그럼 막 부셨는데, 그래서 엄청 큰 애들이 지금 태양보다 10배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주에는 태양보다 1000배, 10,000배 이런 애들도 있다고. 10배 이상이 리미트가 10배지 위로 리미트는 없잖아 지금. 그럼 태양보다 1억 배 큰 행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항성이 있어. 그래서 이미 블랙홀 됐어. 그래서 얘들아 중3 때 7단원에 나오잖아.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그럼 걔가 처음부터 사이즈가 어땠겠니? 태양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컸겠지. 그래서 지금의 블랙홀이 됐겠지. 그래 블랙홀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홀이 미처 못 됐어. 사이즈가 그거 블랙홀 되기에는 좀 약했어. 그럼 뭐 되느냐?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이 뭐냐면 얘들아, 애들이 중력으로 빵 뭉치잖아. 그 속에 원자가 심지어 쪼개져. 원자 쪼개지면 뭐 남아? 원자 갈리니까 뭐 돼? 양성자와 중성자 또 전자 있잖아. 이 새끼 세 개 뭉친 게 저기 뭐냐 원자잖아. 근데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지. 이 녀석이 너무 뭉치니까 어떻게 돼? 양성자랑 전자랑 또 붙어.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만났네? 얼마 돼? 0 되지. 야,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인 거는 알지 얘들아? 이걸 내가 뭐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명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0 됐지. 그래서 중성자가 돼. 그래서 중성자별이 뭐냐? 그런 원리로 얘네들 꽉 뭉쳐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가지고 영영영영영 이렇게 되면서 물질이 입자가 중성자가 되면서 정기적 성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름이 중성자별이야. 뭐냐? 중성자들이 겁나 뭉쳐있어 뭐 그런 뜻이겠지. 그럼 얘도 밀도는 엄청 크단 말이야. 비록 블랙홀은 못 됐지만 블랙홀 되기 직전 단계의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은 엄청나겠지. 우리랑 잽도 안 돼. 상상도 못 해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45페이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46페이지 Q까지 연결해서 풀겠습니다. 46페이지 숙제 아니야? 지난주? 안 풀렸지? 46페이지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지금 풀어.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난 여기서 어차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굳이 이걸 동영상으로 남길 필요는 없어.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자, 다시 한번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45페이지, 뒤에 46페이지 몇 줄 더 있어. 그거 마저 읽고 46페이지 Q까지 풀고 채점하고 1교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끝낼게요.